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비교를 안 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어는 1954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하는 존재다. 라고요. 우리가 SNS를 켤 때마다, 친구의 여행 사진을 볼 때마다, 혹은 동료의 성과를 들을 때마다 뇌는 자동으로 비교의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오늘은 우리의 바로 그 본능, 비교가 왜 생존의 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 고통의 도구가 되어버렸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만 년 전 초원 한가운데를 걸어가던 원시 인류 아루가 있습니다. 아루는 사냥무리 중에 한 명이 짐승을 단 한 번에 쓰러뜨리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 빠르네. 내일은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게 바로 비교의 시작입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산이었던 거죠.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덴바는 사회적 뇌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내가 무리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언제나 타인을 관찰하고 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습관을 발달시켰다는 겁니다. 즉, 비교는 자기 보존 시스템인 거죠. 누가 더 먹을 것을 먼저 많이 구하고 누가 더 리더에게 인정받는지를 알아야 나는 어디까지 안전하지? 이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아루가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다음 사냥에서 도태됐을지도 모릅니다. 비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적응의 전략이었던 거죠.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비교는 보상 예측 시스템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뇌의 전전두엽과 축자핵은 보상 신호를 탐지할 때 활성화됩니다. 즉, 누군가 나보다 잘 되는 걸 보면 뇌는 위험을 감지하고 지금 이대로 있으면 뒤처질 수 있겠다 라고 경고등을 켜는 거죠. 그때 분비되는 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이건 단순히 행복 호르몬이 아니라 움직여라, 바꿔라 라고 말하는 생화학적 신호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미묘한 초조함, 그건 열등감이 아니라 진화된 생존 알림입니다. 문제는 이 뇌 시스템이 SNS 시대에서 폭주했다는 겁니다. 예전엔 20-30명 정도의 무리 안에서만 비교를 했지만 이제는 손가락 한 번만 움직여도 수천 명의 성공 장면을 한꺼번에 보는 세상이죠. 진화적으로는 한 마을에서 사냥 친구와 비교하던 뇌에서 지구 전체 인플루언서와 비교하게 된 시대로 강제 전환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비교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대의 과잉정보 환경에서는 그 본능이 고통의 회로로 오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를 멈춰라. 남과 비교하는 건 시간 낭비다. 하지만 연구는 다르게 말합니다. 비교는 자기평가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사회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절대적 기준보다 타인의 성과를 기준으로 자신을 해석하곤 합니다. 이는 방향만 잘 잡으면 성장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더 잘하는 친구를 보며 자극을 받아 꾸준히 성장한다면 그건 비교가 아니라 학습 촉진 장치가 되는 거죠. 즉, 비교는 용도에 따라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라고요. 하지만 영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도 SNS상에서는 빈번하게 비교를 합니다. 차이는 해석의 방향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비교한 결과를 나는 부족하다 라고 해석하지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의 전략을 참고해야겠다 이렇게 바꿉니다. 결국 문제는 비교의 빈도가 아니라 해석의 프레임인 거죠. 비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가 나를 무너뜨릴지 성장시킬지는 프레임이 결정합니다. 비교의 본질은 타인이 아니라 나의 해석 결과라는 겁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돼 라고 주저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려면 어떤 루틴을 써야 하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럼 비교의 프레임을 바꾸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질문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질문을 명령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나는 왜 못하지? 라고 물으면 뇌는 정말 너는 부족해 라는 근거를 찾아오기 시작하죠.
반대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라고 묻는 순간 뇌는 학습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먼저 승진했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는 어떤 걸 먼저 준비했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의 교체 하나가 감정의 소모를 정보로 전환시킬 겁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기준의 축을 남에서 시간으로 옮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비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성장형 비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남보다 잘하는가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진보했는가로 비교의 축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뇌의 인식 구조를 재훈련하는 건데요. 하버드대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사람은 타인과 비교하는 사람보다 행복감이 평균 40% 더 높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제의 나보다 1%라도 나아진 게 있었나? 이 한 문장이 비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비교를 데이터로 사용하는 겁니다. 비교를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도구로 전환해 보세요. 예를 들어 SNS에서 누군가 여행 사진을 올렸다면 그걸 질투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패턴으로 관찰해 보세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여유가 생겼지? 직업의 구조, 시간의 관리, 우선순위의 차이, 이렇게 부러움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한 동료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행동 패턴을 데이터처럼 분리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의 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상사와 소통의 빈도는 어땠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 후 우리에게는 비교의 감정은 사라지고 배움의 구조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교는 감정의 독이 아니라 전략의 데이터셋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단계입니다. 비교를 피드백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단기적 비교는 감정 반응으로 끝나지만 장기적인 비교는 루틴으로 만들면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밤 10분을 비교 리셋 타임으로 정해보는 거예요. 그 주에 우리가 비교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이건 감정이었을까? 정보였을까? 이런 것들을 분류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정리해보는 거죠. 감정을 비교했던 순간이라면 버리려고 노력하시고요. 정보를 비교했던 순간이라면 실행 계획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한다면 비교의 방향성이 점점 바뀌게 되겠죠. 결국 비교는 더 이상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조정하는 나침판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비교의 끝을 정해보세요. 끝이 없는 비교는 인생을 탈진시킵니다. 그래서 비교 종점 시점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좋은 성과를 보면 최대 3분까지만 생각하리라. 그 이후에는 내 계획표로 돌아오리라.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적 습관의 문제입니다. 비교가 떠오르는 건 자연스럽겠지만 그 생각이 머무는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질투가 되고 짧으면 피드백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끊어야지 라고 하면서 SNS를 끊거나 사람을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의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인식에 있습니다. SNS를 끊는 대신 그 안에서 의식적으로 비교 패턴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내적 독립의 시작이 될 겁니다. 하버드대 신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명상이나 감정을 관찰하는 훈련은 우리의 뇌가 비교 자극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하루에 5분 SNS를 켜기 전에 비교 모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비교가 떠오르면 단순히 지금 비교 중이구나 라고 인식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인지적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완화될 겁니다. 성공한 미국의 기업가 알렉사 허미지는 비교를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교를 지표화했죠. 자신보다 앞선 사람을 분석하면서 패턴을 데이터로 바꿔가며 학습했고요. 그 결과 비교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성장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교를 감정으로만 소비하면 고통이 되지만 정보로 전환하면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본능을 통제하는 순간 그것은 도구가 됩니다. 오늘부터 비교를 멈추기보다는 비교를 새롭게 보는 방법을 연습해보세요.
남보다 잘하려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성장하려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비교의 진화입니다.